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친정에서 아들과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씀씀이가 너무 해픈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반대로 너무 돈에 민감한 사람도 역시 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그 말을 새겨듣지 않은 저는 결국 크게 후회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전역한 후에 얼마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가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하여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알콩달콩 사랑을 했었는데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며 불만을 가진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상당한 짠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택시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갈 만한 거리도 남편은 웬만하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다른 커플들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저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곤 했었죠. 그때는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짠돌이스러운 부분들도 나름 매력적이더라고요. 남편도 그 부분만 제외하면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7년간의 연애를 하던 중 저는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안 모두 부족하게 살지는 않기 때문에 두 집안 각각 1억씩 나누며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전보다 더욱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짠돌이스러운 부분들이 더욱 심해졌거든요.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물티슈 한 장만 허투루 써도 집이 뒤집어질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번 손을 닦는다고 물티슈를 2장 뽑아서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본 남편이 저에게 취조하듯이 묻더라고요. 당신 지금 물티슈 몇 장 썼어? 응? 2장 썼는데? 왜 그래? 너무도 당당한 제 대답에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 손 닦는데 누가 물티슈를 2장이나 써? 한 장면 충분하잖아. 물티슈 2장 쓴 게 그렇게 큰일이야? 쓰다 보면 물티슈 2장 쓸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오히려 제가 항의하듯 말하자 남편은 마치 제가 엄청나게 큰 낭비라도 하듯이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 한 번 씻는데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은 물티슈 한 장이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는 동전 한 입, 지폐 한 장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낭비가 커지는 거라니까.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는 게 좋은 거잖아.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자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 있는 말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낭비가 심해? 제가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따져대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하면서 기가 찼지만 더 이상 언쟁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순순히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남편의 짠돌이 근성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말처럼 사랑이 아닌 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남편의 잔소리는 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돈은 꼭 써야 하는 곳에만 썼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낭비라도 했다 하면 바로 남편에게 잔소리 폭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빼면 저희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마음속에 참을인을 새기며 하루하루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가는 아이들과 좀 더 큰 집에서 지내고자 저희 남편은 이사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동안 문득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된 주식에 돈을 넣어두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따로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남편은 그 돈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였고요. 저는 그 돈에 대해 곧바로 남편에게 알렸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진작 알려줬어야지.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좋은 주식을 넣어주셨네. 일단 그럼 그 주식을 팔지 말고 잘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집 살 때 팔면 되겠다. 그치? 저희 아버지 돈이기는 했지만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주식을 마치 자기 것이라는 것 마냥 말하는 남편의 말이 좀 어이없긴 했지만
그래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연락에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는 웬일인지 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빠다. 혹시 지금 많이 바쁘니? 아니요, 별로 바쁘지 않아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한동안 망설이시던 아버지께서는 이내 조심스러운 어조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최근 들어서 아빠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한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한 말인데 혹시 아버지가 사셨었던 주식들 전부 팔았니? 아버지의 말에 저는 상당히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그대로 넣어두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주식 같은 건 잘 모르는 거. 따로 건드린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실은 네 이름으로 넣어둔 주식이 대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어느새 올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더구나. 아빠 회사에 지금 필요한 돈이 얼추 그 정도 되는데 줬다 뺏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 주식 좀 팔아서 아빠네 회사 자금으로 좀 써도 되겠니? 아버지의 부탁에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 말씀드렸고 이에 아버지께서는 연신 고맙다며 나중에 꼭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주식을 판 돈으로 아버지 회사는 한숨 돌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남편이 저에게 그 주식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당신 저번에 그 주식 잘 갖고 있지? 저는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었어. 아버지 회사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주식 좀 팔아서 보태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 어차피 아버지께서 사주셨던 주식이기도 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팔아서 드렸어. 나중에 사업이 회복되면 돌려주신대.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그런 돈을 왜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하고 드린 건데. 남 힘들 때마다 다 도와주면 우리 이사는 언제 가? 왜 대체 매번 그렇게 생각이 짧은 거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함과 동시에 이런 것마저도 이해 못해주는 남편이 야속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아버지 도와드린 게 뭐가 문제인데. 당신은 그럼 어머님 아버님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도와드릴 거야?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 전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당신의 짠돌이 근성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또 한 번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 그 주식 판 돈은 위자료로 생각하도록 하고 더 이상 당신처럼 해픈 여자랑은 못 살겠다. 이혼? 당신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그리고 뭐? 주식 판 돈은 위자료로 생각하라고? 애초에 내 명의였고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주식인데 당신이 뭔데 위자료로 생각하라 말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선 넘어도 한참 넘었어. 알아? 제 말에 남편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됐고 그냥 이혼해.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정말.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마치 제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대화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와 남편은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집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서로 마주쳐도 말 한마디도 없이 스쳐 지나가기 일쑤였고 매일 퇴근하는 대로 일찍 들어오던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잘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저와 남편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발랄하고 애교도 많았던 아들은 저희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 점점 저희 가정은 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도 출근하고 아들도 학교에 간 어느 날 오후에 또 한 번 저희 아버지께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딸 지금 바쁘니?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쾌활한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상당히 우울한 상태였는데 아버지의 쾌활한 목소리는 저에게까지 기운을 전해주시는 듯 했죠. 저도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께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하나도 안 바빠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마 전에 딸이 빌려준 돈 덕분에 아빠 회사도 이제 안정권을 넘어서 크게 이익도 보게 되었단다.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니까 고맙다고 전하려고 전화했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네요. 그동안 회사 다시 일으키신다고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심하셨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소리내어 웃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덕에 아빠가 큰 어려움을 잘 이겨냈단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우리 딸 돈부터 바로 돌려주려고 전화했지. 전화하기 전에 입금했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잠시 핸드폰으로 제 계좌를 확인해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이 무려 5억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당황한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입금하실 때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 입금되었어요. 지금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께는 제 말에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낸 것이란다. 우리 딸이 빌려준 소중한 돈인데 아버지가 당연히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돌려주어야지. 요즘 세상에 어느 대출에서 빌려준 돈의 원금만 받니? 말할 것도 없이 이자도 주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사채도 아니고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돈은 제가 죄송해서 못 받아요. 가족끼리 죄송하고 그럴 일이 어디 있니?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태도록 하려무나. 이 이상 거절한다면 아빠도 화낸다.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던 터라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단 한 가지, 남편의 일을 제외하면은요. 이제 남편은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도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흥신소에게 남편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머지않아 흥신소에게 연락이 왔고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춘 채 담당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나왔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남편분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여기 해당 장면들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전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더군요. 저는 금방이라도 힘이 풀릴 듯한 손으로 그 내용물들을 꺼내어 찬찬히 훑어보았고 그 사진들은 저에게 크나큰 충격을 심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모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들 등 다양한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훑어보고 나니 정말이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전과 같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꺾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온기마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집에서는 싸늘한 냉기만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대로 침대로 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막힌 뚝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못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한 7년, 10년이 좀 안 되는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을 울기만 하다가 억지로 마음을 추스르고 학교에 다녀온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역시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증오로 변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소식을 들었던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었지만 아들이 오랜만에 본 아빠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어가면서 저녁 식사를 차렸죠.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더니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몇 달 만에 저와 남편은 단둘이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남편은 저에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왜? 당신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저의 날선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거의 남처럼 지내오면서 당신과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당신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앞으로 여보 말처럼 너무 짠돌이같이 굴지 않을게. 남편의 말에도 전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말을 해대던 남편은 제가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자 곧 말을 멈추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침묵이 흐르던 도중 남편은 다시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어제 장인어른께 연락을 받았어. 당신이 그때 주식 팔아서 들인 돈 덕분에 아버님 회사 운영이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 아버지께서 5억이나 주셨다면서?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목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일찍 집에 오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돈이라. 제가 이 남자를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 걸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할 이야기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겠다. 그렇지?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뭐 할까? 슬슬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외제차는 어때? 요즘에 벤츠 신상이 엄청 잘 뽑혔다는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외제차를 왜 사주니 이 미친놈아? 대뜸 제가 욕을 하자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단 한 번의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던지며 이야기했습니다. 열어봐. 남편은 의아한 눈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고 내용물을 확인한 남편의 눈동자가 극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더니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더라? 이래서 그때 기를 쓰고 이혼하자고 난리법석을 떨었니? 어떻게 자식도 있는 사람이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니? 아, 그렇구나.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 이혼하자는 것도 다 인연이랑 새살림 차리려고 그랬던 거구나. 얼마나 오래됐니? 한번 대답해봐, 이 새끼야. 제 추궁에 남편은 허옇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입 닥쳐 이 쓰레기야.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랑 할 말 없으니까 이혼? 이혼해, 이 미친놈아. 다시는 나랑 우리 아들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위자료라 그랬지? 너 같은 놈한테 줄 돈 따윈 단 1원도 없어. 너 내가 이혼 소송이랑 다 걸 테니까 그렇게 하라.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분개한 저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바지에 매달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가정에 충실할게. 우리 싸우기 전을 떠올려봐. 나 우리 가족에게 잘해왔잖아. 다시는 바람 안 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저는 남편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셔? 그럼 내가 나가줄게. 수호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남편을 무시하며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갑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제 얼굴을 보시고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기에 아들을 먼저 재운 뒤 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시며 아버지께서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니? 조서방은 어디에 두고? 다시 생각해도 그 인간이 너무 괘씸했고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엉엉 우는 대신 부모님께 지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곧 이혼할 거니까. 그 인간이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얼마 전 아버지께 돈 빌려드렸을 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몇 달 동안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다가 아버지께서 그 인간한테 연락하신 후에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차도 무슨 벤츠로 바꾸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바람핀 거 다 알고 있다고 이혼하자고 말하고 오게 됐어요. 제 말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크게 노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바로 시댁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사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께서는 거의 악을 쓰다시피 말씀하셨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조서방 바람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딸이 손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몰래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딸이 제가 사준 주식을 팔아서 저희 회사 운영에 보태라고 돈 좀 주니까 기회라도 잡은 것 마냥 바로 이혼하자고 했답디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바람난 년이랑 돌아다니고 집에도 제대로 안 돌아오다가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저희 딸한테 5억 정도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집에 들어와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자는 둥 외제차를 사달라는 둥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다는데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미 저희 딸이 댁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수학이 너머로 매우 당황하신 시아버님이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가볍게 무시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습니다. 물론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요. 하나이는 소중한 제 아들이 전 남편처럼 망나니 같은 인간 밑에서 자라는 것은 끔찍하게 싫었거든요. 아직도 아들은 물티슈를 2장 쓸 때마다 제 눈치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었던 것은 아들의 아빠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둔다는 것이었는데
하늘이 도와주신 것인지 마침 너무나도 저를 사랑해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곧 아들에게 새아빠를 소개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설레임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번 갔다 온 터라 이것저것 걸리는 게 참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에도 진중하게 기다려준 이 사람의 모습에 결국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전 남편이 생각나면 반항심인 건지 4칸이면 충분히 쓸 휴지를 6칸, 8칸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제 행동을 그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덕에 무조건 짠돌이같이 아끼면서 사는 것보단 쓸 때는 어느 정도 편하게 쓰는 게 좋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심하다 싶을 만큼 인색하고 짠돌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